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구사호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 주도의 출산 장려책 대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된 재정은 모두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주도의 출산 장려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대신 삶의 질 개선을 저출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액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단시간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등에도 매달 50만 원씩 90일간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일세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할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데 약 9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예산 확정과 관련법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방북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방북 각오를 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대 쟁점인 핵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과 내일 평양 방문 뒤 7일 일본 도쿄를 찾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후속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악수할 때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회담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답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합니다. 800여 종류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수출입 물량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에 이어 세계 6번째로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꼽혔습니다.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려온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며 정치권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제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선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쓰인 돈만 무려 240억 원. 그러나 영수증 증빙은커녕 지출 명목 또한 제대로 알 수 없어 국회의원들의 깜깜이 쌈짓돈으로 비판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특활비 내역 일부가 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청구로 밝혀지며 눈먼 돈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제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또 가능한 부분은 좀 양성화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임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며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국회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고 투자 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인사권자는 자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이사장이 심사를 거쳐 올라온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일부 언론에 공모 과정 전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지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사 개입설 등이 불거졌습니다. 노동계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시급 1,790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노사 양측은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어제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서울의 소비 경기 지수가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소비 경기 지수는 1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소매업 지수는 0.8% 올랐고 숙박, 음식점업 지수도 2.6% 증가하면서 서울 음식점업의 소비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지수 증가폭이 2.5%로 가장 컸으며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이 뒤를 이으면서 동부권만 빼고 서울 전 지역에서 소비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준 매출 58조 원, 영업이익 14조 8천억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19% 늘었습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병철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무려 7시간 반가량이나 진행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약사법 위반으로도 1,0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범죄 혐의가 많고 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희 씨의 영장 기각에 이어 조 회장까지 영장이 기각되며 한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천암 소유회사 3곳을 계열사에서 제외한 뒤 이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임의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주말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새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2번째 공판기일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인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재판 절차에 공식 참여합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 특성상 김 씨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며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버스 정책인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 전환 등 기존 정책들이 대거 바뀔 전망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올 초 14개 시군으로 시작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쪽짜리 논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전부터 버스 업체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게 적자를 면해주고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는 가장 나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건 역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두 남경필 전임 지사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경기도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영구적인 버스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로 바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항버스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인수위 측과 기존 버스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자체도 입찰의 대상이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입찰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근로자들의 지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버스 업체들의 반발 또한 예상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CNG 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범죄와 관련해 총 101건을 적발하고 29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2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출국 사범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와 대포 통장 관련 범죄 40명, 외국인 마약 34명, 해외 성매매 4명 등이었습니다. 현재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수도권과 영서는 오락가락 빗방울만 떨어지겠고 충청과 남부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10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은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 29도로 덥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20도, 울산 21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비 소식 없겠지만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마정선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27도 안팎이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이천 28도, 여주 27도 등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까지 높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는 등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